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영종 부청장님, 박영섭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부학 교남동 지역구 출신 경점순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한 여름의 폭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법 옷깃을 여며야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먼저 방정환 선생에 관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영원한 벗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분으로 동상은 광진구 능동 어린이 대공원 내 능동 숲속의 무대 앞에 있고 묘소는 중량구 망우동 망우묘지 공원에 있으며 중구 남산 자락에는 선생의 호소에 유래된 도로명인 소파길이 있지만 이들 모두는 방정환 선생의 문화유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생의 발자취는 우리 종로구에 매우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방정환 선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선생은 서울 야죽의 오늘날 종로구 당주동에서 미국산과 어물전을 경영하던 방경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탄생지를 알리는 표지석이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당주동에서 사직동 도정군 꼭대기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도정궁은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대왕이 태어나 자랐던 집이었으며 선조대왕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이 사당을 모셨던 집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정궁은 경복궁에서 사직공원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직단의 남쪽 경계박 둔턱 일대로 도정궁터에는 추춧돌과 추축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생생한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동초등학교는 선생이 1909년에 다녔던 학교였고 인왕산 곡성은 선생께서 개벽에 발표했다가 일제의 검열에 삭제당했던 작품 유범의 배경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 종로도서관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선생이 동화구연을 매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던 탑골공원 근처 경성도서관이 1964년 이전한 것이니 종로도서관은 방정환 선생이 동화구연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선생과 인연이 깊은 장소로는 1919년 독립선언문을 인쇄하던 보성사터, 기미 독립선언을 한 태화관, 선생이 법학과 학생으로 다녔던 현재 조계사인 보성전문학교터, 1922년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 가진 현 천도교회관대 천도교 소년회 등이 종로구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종로구에는 방정환 선생의 이야기가 깃든 많은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선생을 조명한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구에 방정환 문화유산의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방정환 유산 문화의 길은 경복궁역에서 출발하여 선생이 다녔던 매종초등학교, 사직공원, 선생이 어린 시절 살았던 도정궁터, 선생이 동화교연을 했던 경성도서관의 후신 종로도서관을 답사하고 황학전까지 1차 코스로 하며 길게는 선생의 작품 유범의 배경지가 된 인왕산 곡성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정환 선생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길을 조성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답사를 하게 하고 방정환 선생의 삶을 일깨워준다면 체험 속에서 배움을 터득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도 얻게 되고 스토리텔링 길로 국내외 방문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종로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부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 각종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부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조형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되었는지조차 잘 모르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또한 조형물이 오히려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흉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할 때부터 어떠한 심사 절차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며 결국 퇴물로 전락하고 설치비에다가 철거비까지 소요되는 예산 낭비 요인이 된다는 것을 호랑이 조형물, 묘동, 사거리 열주 등 몇몇 사례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하지도 않고 조형물 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도 명확하지 않은 채 조형물이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수의 계약이 발생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례가 있을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조형물들의 남설과 무분별한 설치는 부실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립 조형물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양한데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기본적인 관리 대장조차 없습니다. 설치만 하고 사후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스럽거나 예물단지로 전락하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물들은 장기간 방치되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각종 조형물을 남설을 막고 조형물 설치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기왕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사후 관리의 반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 도로, 공원, 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향후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의 설치와 조형물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립 이후에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예산 낭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